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실클럽. 근데 이렇게 비난해도 됩니까? 오늘은 아주 주관적인 그냥 제가 만드는 영상이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찌주! 대전 공실클럽의 장단점이랑 제가 지금 이제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공실박스에 대한 사이트의 비교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서울에서는 강남구 전체에 있는 막 원룸이라든지 사무실 뭐 이런 거를 통으로 볼 수가 있었어. 근데 대전 거는 그 지역을 다중 선택하는 게 안 되고 무슨 동 다 일일이 들어가야 돼. 뭐 중구의 선화동의 원룸, 중구의 선화동의 투룸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보거나 취합하거나 손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내 매물함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다 담아놓고 그렇게 매물장을 한 번에 뽑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불편했고 유형 통합 안 되는 것도 불편했어요. 근데 공실박스는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서울에는 오픈을 아직 안 하셨고 지역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매물 유형도 다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상가랑 주택을 합치는 건 안 돼. 그거는 창이 나눠져 있더라고. 원룸 칸이 있고 건물 매매랑 상가 사무실 칸이 나눠져 있어서 걔네 둘을 합치지 못하고 그거 역시도 장바구니 같은데 그렇게 담아야 되는데 제가 원하던 그 지역 통합이라도 되니까 그거는 저는 공실클럽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지금 편해하고 있어요. 공실클럽은 안심번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050, 050, 0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핸드폰 둘 다 마찬가지지만 통화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심번호 뭐 1588, 080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유료입니다. 유료로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하나는 재연락하기가 불편해. 매물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 이 전화번호가 그때 그 전화번호가 아니야. 안심번호가 그 사이에 바뀌어 있어서 실소유자 연락처를 또 알 수가 없어. 아니 그 손님 있는데 매물이 나간 거 안 나간 거야. 안 나갔는데도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우리가 전화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 전화해서 부동산인데 여기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아니 지금 전화 걸었는데 왜 전화번호를 알려주냐. 이게 지금 안심번호여서 저희가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명함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왈가왈부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공실박스에서 지금 현재 좋은 점 나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프네. 공실박스에서 지금 현재 좋은 점은 다 연락처가 공개돼 있어. 010 어쩌고 저쩌고 010 소유자 연락처 아니면 세입자 연락처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막 설명해야 되고 이게 안심번호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대신에 요거에 파생되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공실클럽, 공실박스 근데 이거 로고가 좀 비슷하더라고. 일부러 노리신 겁니까? 공실클럽, 공실박스 다 비슷하지만 요게 제가 이제 지방,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가 사무실 매매 물건이 너무 없어. 서울에서는 유료로 사용할 만해. 근데 대전에서는 물건량이 그렇게 많이 회전이 안 올라오니까 조금 가성비가 안 좋을 수 있다.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역할이니까 제 직업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핑계를 삼으면 안 되겠죠? 공실클럽 제일 불편한 게 계속 로그아웃이 돼요. 진짜 한 5분? 10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창으로 매물 검색을 한 다음에 지도 검색을 했어요. 아니면 등기 대장을 떼고 있었어. 그리고 다시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시간 초과됐습니다. 계속 이게 뜨니까 하루에도 로그인을 몰라. 너무 많이. 그래서 그게 가장 불편한데 공실박스나 다른 사이트들은 이렇게 시간 제한이 없어. 아니 근데 서울의 공실클럽은 이렇게 안 됐다고. 왜 대전만 왜 그래요? 이게 사장님이 달라가지고 업체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실박스의 단점을 제 입장에서 단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주소 검색이 안 돼요. 지도 검색,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이 한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까지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원룸, 미투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그 미투가 1.5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투니까 약간 미약한 투룸 약간 이런 건가? 또 맵 끊기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지도나 그 로드뷰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공실박스에서는 구글맵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맵 끊기는 게 조금 거슬리는 정도. 구글맵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로 변동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지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기 불편해요. 공실클럽이랑 비교를 하면은 공실클럽은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하면 내부 사진, 외부 사진 같은 게 표시가 나오는데 요거는 갖다 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라 클릭해서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일일이 클릭하고가 힘들고 좀 더 간단하게 외부에서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인데 얘는 신축이고 얘는 9억인데 더 넓다라든지 한 장짜리 사진만 봐도 아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고 대략 이렇게 생긴 집이겠구나를 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 보기 좀 불편하다. 반대로 공실클럽은 사진이랑 목록 보기가 깔끔하고 편해요.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지만. 그리고 공실박스의 장점으로 건축물 대장이 연동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도 지역, 용적률까지 나오고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 쓸 수 있고 그 계약서를 내가 작성하면 일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방 프로그램 안 쓰시는 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실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한 개 빠진 게 소유자 이름. 안 그래도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이쪽에 소유자 명까지 나오게 되면 국가기관의 사이트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겠냐. 소유자 명을 지금 불러올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공실 박스, 공실 클럽은 이제 거의 내용이 끝났어요. 임대 제한서랑 매매 제한서가 있어요. 이 용어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임대 금액이 몇 호에 얼마, 몇 호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사실상 중개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임대인의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전달받아서 계약서, 그 확인 설명서에도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융자는 등기에 나와 있어요. 융자는 얼마 있는데 총 보증금이 몇억 혹은 몇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전세일 때는 임대 제한서, 매매일 때는 매매 제한서인데 무조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중개사가 확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저는 수익률표라고 하거든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요. 매물 확인하는 구간이 이것도 그 매물을 이거 최근에 언제 확인했다, 이 매물이 실제 있는 거다 없는 거다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확인했으면 0일, 오래전에 확인했으면 50 몇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물건 확인을 하면은 또 포인트가 들어오고 내가 거래 신고를 하면은 포인트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도 있고 나중 가서는 다른 방식들이 더 추가로 생길 듯합니다. 광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개사가 이 공실박스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개수 제한이 없고요. 무료예요. 지금은 사용자, 집 구하고 건물 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포인트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도 없고 대신에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야지 나를 통해야 물건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 비용이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광고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 저도 지금 여기다 광고를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공실클럽이 한 달에 이제 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143,000원, 공실박스는 99,000원. 이거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한 5만원, 4, 5만원 정도가 나잖아요. 세 달에는 407,550원. 공실박스는 이게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금액은 27만원인가 26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직접 제가 듣기로는 3개월, 6개월짜리는 월 단가가 88,000원씩 계산이 된다. 그래서 3달이 한 26만 4천원 되는 거죠. 그리고 6달은 77만 2,200원, 공실박스는 50만 2,800원으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바일은 월 3만 3천원, 모바일 무료. 자, 어플 보여드릴게요. 요 지역들만 가능해요. 대전.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난다. 여기 어디야? 길을 잃었다. 손님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지역이 다중 선택이 된다고. 이 내용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맞아요. 열이 안 맞아. 열. 이거는 통신사 가가지고 그 모바일 화면 비율을 조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어플들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어플만 나갔대? 또 하나 내가 제일 거슬고 제일 불편한 거는 제가 평소에 요렇게 양측 화면을 띄워놓고서 일을 하거든요. 듀얼 화면을 안 쓰고 지금 이 매물 화면? 이 매물 정보 화면이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요렇게 땡기든가 내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렇게 조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가면 이 지도는 작고
있고 나머지 창이 이렇게 잔뜩 사용돼서 내가 다른 업무랑 같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를 이 창을 이렇게 당기든가 조절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창을 틔워놓고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두 창을 띄워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장 불편하다. 부동산이 광고 등록을 하면 지번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손님들한테는 지번이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사이트 이 프로그램에는 지번이 들어가니까 중복 매물에 대한 제한을 약간 선착순이라든지 뭐 소유자 입장에서라든지 더 우선순위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 기준이 잡히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저는 요청을 했는데 중복 매물이 2개 정도? 2개, 3개? 2개 정도 되면은 저는 광고를 충분히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광고를 올렸는데 그 뒤에 다른 부동산이 막 잔뜩 똑같이 광고를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광고한 사람 아니면 허위 광고로 주인도 그렇게 허락 안 했는데 금액을 자기 멋대로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을 도용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실제로 광고 내는 거면은 인정, 아니면 이제 세입자가 실제로 광고 내는 거는 인정, 나머지는 중개사가 선순위 내가 제일 먼저 물건을 땄다, 제일 먼저 광고를 딴 사람이 중복 광고 없이 중복되는 부동산 없이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돼야 중개사가 광고를 하면 광고 매물이 많아지면 손님이 유입이 되겠죠? 손님이 유입되면 중개사가 더 많아지고 물건 확보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악의적으로 물건들을 다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부동산이 연락이 안 되거나 불친절할 수도 있어. 소비자한테 중개사, 부동산을 선택할 권리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매물을 다른 부동산이 한 2~3 팀이 했는데 나는 이 소장님, 이 실장님이랑 계약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매물이 한 2~3 군데 정도는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아직 매물 공유를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아마 이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직방 때문에 직방이 부동산이랑 손님들한테 얻었던 그동안의 정보를 가지고서 직접 이 업계에 이런 불신의 걱정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금액, 제 딸도 그 앞에서도 여쭤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금액 올리시지 않을까요? 이거 포인트도 금액 결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예 대놓고 물어봤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대표님 피셜은 하향했으면 하향했지 금액을 올리진 않을 거고 자기들도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정기적인 정액비를 받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연락처와 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셨는데 포인트로 제공을 하셨는데 잘못하면은 뒷박 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뒷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고생하는 중개사가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뒷박을 칠 수 있을 환경을 오히려 제공했기 때문에 요걸 중개사들이 좀 비난할 수도 있을, 나중 가서 좀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을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찌쭈! 오늘 영상이 진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막 하는 얘기라서 이 영상 보고 정보가 잘못됐다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조금 이거는 이래서 안 쓰고 이건 저래서 안 쓰고 이거 불편해요, 이거 비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잘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욕설 빼고 비판, 적정한 비판 정도 잘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런 거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